자, 일단은, 자, 선생님, 저희 컴퓨터를 네. 배우러 왔잖아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배우는 컴퓨터에는 이제 컴퓨터가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드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드웨어는 요런 프린트.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신경 안 했는데. 컴퓨터에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드웨어는 요런 마우스라던가 네. 요런 키보드라던가 모니터라던가 이런 게 다 하드웨어예요. 손으로 일단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안에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이 되겠죠?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기기들은 다 웬만해서는 컴퓨터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선생님이 많이들 들고 다니는 요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도 역시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키보드에 자판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 자판 입력하죠? 네. 그리고 화면으로 보이죠? 이게 네. 출력이거든요. 입력과 출력이 가능한 기기들은 다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 전자기기는요, 선생님. 0이랑 1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입니다. 근데 0이랑 1로 얘기를 하면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픽화해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이 윈도우예요. 들어보셨나요? 윈도우. 들어는 봤죠. 자, 윈도우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어를 그림화해서 표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저희는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현재 윈도우가 버전이 윈도우 버전이 11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윈도우 10 버전.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집에서는 윈도우 11을 쓰고 있는데 10과 11은 살짝 디자인만 다르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대개 컴퓨터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현재 깔려져 있는 윈도우가 11인지 10인지 알고 계시는 게 숙제. 그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이 화면에 아니야, 다시. 요 전체 화면을 뭐라고 하냐면 바탕화면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바탕. 자, 이 바탕화면에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여기 요거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작업 표시줄. 자, 이 작업 표시줄의 왼쪽에 보면 요 시작 단추라고 있어요. 요거를 시작 단추라고 하는데 요 시작 단추의 모양이 윈도우 10과 11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혹시 컴퓨터 못 키신 분? 예, 여기 안 저 밑에 이 단추 아, 오늘 여기 누르시. 여기 옆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거 동그랗고 누르시면 아니 동그란 거 말고 은 색깔. 선생님 은 색깔. 네, 그거. 내가 잘하셨어요. 요 윈도우 11은 이 윈도우 로고 시작 단추가 더 동글동글해요. 정말 단추 모양처럼 생겼고 얘가 왼쪽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가운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거 모양 차이만 있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 건 못 봤대. 다 이런 것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 전체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하고요. 바탕화면에 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를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아이콘에는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폴더. 자, 이 폴더는 보면은 약간 화일철처럼 생겨 있고요. 요거는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 사람 그려져 있는 거 하나는 꼭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좀 많은데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고 정리를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 중에 문서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파일 혹은 문서. 자, 눌러보면 이렇게 뒤에 HWP나 JPG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선생님들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저만 있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을 이제 아이콘이 아니고 파일이라고 혹은 문서라고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있는 분들 있고 없는 분들 있고 그러시죠? 네, 없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아이콘이냐? 원본은 아니고요. 얘네들은 지우면 그냥 아싸리 지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워도 안 지워져요. 별도로 지우는 탭이 따로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본은 따로 있고요. 문만 떼다가 밖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운다 하더라도 원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문짝을 만들어서 넣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바탕화면에 요와 같은 아이콘이 없어서 나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니까 요 아이콘만 딱 USB에다 넣고 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해. 근데 집에 가서 열었더니 안 열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잠궈 놨더니 왜 그래? 그치, 아니지. 선생님 지금 요거는 모르니까 그래. 요거는 문이라고 했죠? 네. 집은 놔두고 문짝만 떼간 거. 아, 그럼 가서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죠. 안 열리겠죠. 근데 간혹가다 또 열리는 분들이 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냥 좀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지. 자, 그건 경우는 집에 문이 없었을 뿐이야. 아, 집은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만 밖에 안 꺼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가서 넣어 놓으면 열려요. 또 너무 잘 열려. 그 차이. 자, 그 다음 자, 아이콘의 아래쪽에 요거 작업 표시줄이라고 했었죠? 자,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요거 첫 번째 거 아까 했었어요. 요거 이름 뭐라 한다 그랬죠? 참이라고. 시작 단추. 시작 단추. 뭐라 한다고요? 시작 단추. 자, 시작 단추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처럼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아이콘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요. 이 오른쪽은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비어있는데 클릭하시면 창 닫히세요.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 오른쪽에 보면 찾기 있죠? 검색창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검색창에서는 저희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문서, 사진, 아니면 하다못해 인터넷에 있는 궁금한 점까지 다 여기다 쓰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간 네이버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그림들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빠른 실행 아이콘. 저희가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나 자주 쓰는 문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클릭 한 번에 그 해당 문서, 해당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들이랑 지금 저 모양이 다르죠? 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해서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 거랑 제 거랑. 자, 그리고 이 작업 표시줄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쓰는지 안 쓰는지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아래쪽에 파란 선 보이시죠? 제 거? 네. 요 파란 선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거는 두 개나 없죠? 얘는 지금 사용 중이진 않고 제가 자주 쓰는 거라 넣어놓은 거예요. 클릭만 하면 열리도록.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날짜와 시간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알림 영역은 말 그대로 날짜, 시간도 알려주고 여기다 뉴스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왼쪽 보면 알림 영역 왼쪽 끝에 보면은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네. 이거를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컴퓨터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열리는 것들도 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림 영역이라고요. 시간, 날짜, 인터넷 연결이 됐는지, 내가 입력하는 글씨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이런 것까지. 요걸 다 통틀어서 작업 표시줄이라고 한다. 좀 지루하죠,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살짝 이론 수업이라 지루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모르는 거 보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사용법 뒷장입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거 뭐라고 해요?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 지금 저는 무선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마우스에 보면 구조가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가운데 바퀴 휠 이렇게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실 때는 두 손가락을 검지는 왼쪽에다가 중지는 오른쪽에다가 해주고 얘를 누를 때 살살 눌러야 되기 때문에 힘을 위에 손가락은 살살 놓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야 해서 몸통을 꽉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마우스이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스냅져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행을 유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걸 클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클릭. 선택을 할 때 씁니다. 제가 선택하세요 하면 클릭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는 거를 그렇죠. 더블 클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더블 클릭.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씁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클릭 잘 쓰진 않아요. 정말 실행할 거 아니면. 지금 조금 배워보신 분들이 더블 클릭의 습관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그거 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드래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드래그. 제가 프린트에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써놨는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드래그가 한국어로 끌다, 드롭이 놓다예요. 그래서 끌어다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우스 다루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기능이에요. 뭔가를 끌어다가 정말 놓는다던가 아니면 범위를 크게 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오린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번 누르는 거 우클릭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우클릭. 나 우클릭을 몰라가지고 못 따라갔잖아요. 하다가. 제가 우클릭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오른쪽 한번 누르는데 우클릭 하니까 우클릭이 뭐지? 못 따라갔다니까. 우클릭을 하게 되면 단축 매뉴얼이라고 창이 활성돼요. 요게 이제 단축 매뉴얼이에요. 단축 매뉴얼은 사용자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 따로 있는 옵션 창 같은 것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 뜨는 모양은 상황에 따라서 맨날 달라져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알려주니까 더 쉽네요. 다행이네요. 공간에서 이런 거 안 하더라고. 자, 그 다음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보면 요거를 이동막대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요 회색깔 요거를 자, 요 이동막대를 움직일 때 쓰는 게 휠이에요. 요거 바퀴 이름이 뭐라 한다고? 휠을 아래로 굴리면 이동막대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휠을 위로 굴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요 스크롤 이제 움직이는 요 바를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저는 효율 움직이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마우스 사용법 명칭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엄청 많이 써. 클릭하세요. 왼쪽 더블 클릭하세요.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엄청 많이 쓰니까 명칭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지루하시죠? 아니요. 안 지루해요? 다행이에요. 전 너무 지겨워.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너무 지겨워. 맨날 하시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 배우니까 재밌는데. 자, 마지막 키보드. 자, 요건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림 보면서 아니면 실제 자판 보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판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자, 일단은 이스케이프부터. 자,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있나요? 네. 정식 명칭은 이스케이프고요. 네. 한국어로 하면 취소라는 뜻입니다. 아, 예. 한국어로 뭐라고요? 네? 취소? 취소. 자, 그 다음에 ESC 아래 보면 TAB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자, 그거는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탭. 자, 탭은 커서를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칸칸이 많이 나눠져 있죠. 네. 근데 그걸 마우스로 원래 클릭해서 커서를 옮겨가지고 쓴단 말이야. 근데 애기들 보면 마우스로 손 잘 안 가요. 쓰는 거 보면 요 탭키를 이용하면 그냥 다음 칸은 지가 알아서 넘어가요. 그럴 때 쓰는 게 탭키. 그리고 이제 한글에서는 좀 띄어쓰기를 크게 하고 싶을 때 또 써요. 자, 그 다음에 탭 아래 보면은 캡슐락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캡슐락은 선생님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은 오른쪽 끝에 숫자 자판 있는 거에 위에 보면 불이 하나 들어옵니다. 네. 가운데 불이 네, 들어와요.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세 개의 불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네. 그 첫 불, 번째 불안이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가운데 불, 두 번째 불이 네. 켜져 있으면 내가 입력하는 영문이 대문자로 나오고요. 아, 그 캡슐락 누르면 또 꺼지거든요. 꺼진. 그게 꺼지면 소문자로 입력이 됩니다. 아,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이트들이 영문을 소문자로 입력을 고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캡슐락이 켜져 있어도.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소문자로 아이디를 만들어. 근데 비밀번호 만들 때는 대소문자를 다 쓸 수 있거든요. 비번은. 캡슐락을 켜놓고 땡땡땡땡땡으로 나오면 내가 소문자로 썼는지 대문자로 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비번을 못 찾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대부분은 꺼놓은 상태로 확인해요. 꺼놓은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캡슐락 아래쪽에 보면은 SHIFT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네. 자, 그렇지. 요거 이름은 시프트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키. 맨날 쓸 거. 자, 시프트. 읽어볼까요, 선생님? 각 문자에 자에 대한 대문자. 대문자 또는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등 키보드에 특수문자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거. 두 번째로 키보드에서 두 번째로 배당한 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키보드에 잘 보면요. 거기 숫자 위에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가 그려져 있어요. 얘가 두 번째로 배당된 키예요. 이거 쌍비읍, 쌍지읍,
쌍디귿 요것도 두 번째 배당한 키예요. 요런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것도 두 번째로 배당된 키입니다. 요거를 입력할 때 우리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그 느낌표 골뱅이 두 번째로 배당된 키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워낙 많이 써서요. 여기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 같은 자리에 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Shift 아래 CT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것도 너무 많이 쓰는 키예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컨트롤. 자, 컨트롤은 다른 키와 결합해서 쓰는 조합키. 우리는 단축키라고도 많이 하죠. 혼자는 쓰이지 않고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은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됩니다. 아니면 혹시 이제 붙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단축키가 컨트롤 키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컨트롤 C가 복사고, 컨트롤 V가 붙이기고, 컨트롤 X가 오리기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 컨트롤 P가 프린트, 그리고 컨트롤 Z가 되돌리기. 이런 식으로 혼자 쓰이진 않고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쓰이게 됩니다. 요게 컨트롤 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키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ALT라고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요게 Alt. 요것도 역시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쓰는 조합키인데요. 컨트롤은 공용이에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다 가능한 단축키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Alt는 그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조합키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이랑 Alt 사이에 보면 윈도우 로고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윈도우 키 혹은 시작 키라고 합니다. 눌러주시면 시작 단추 누른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 요것도 이제 다른 키와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키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옆에 보면은 가장 긴 거 별 5개 요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UI 스페이스바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저는 수업을 할 때 스페이스바라고도 하지만 띄어쓰기라고 또 많이 해요. 띄어쓰기 누르세요.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란 얘기예요. 유일하게 이름이 써져 있지 않아요? 네. 자, 띄어쓰기 할 때 쓰는 키고요. 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보면 한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한글 입력 상태와 영문 입력 상태를 바꿀 때 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모니터에서 변하는 데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냐? 오른쪽 하단에 알림 영역 부분. 거기. 자, 알림 영역에 보면은 여기 A라고 써져 있을 때는 내가 입력하는 글씨가 영문이고요. 한영키 누르면 이게 가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한글이에요. 내가 입력하는 게. 요 한영키를 이용해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어.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라는 키 하나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한문을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문을 바로 다이렉트로 입력하는 건 아니고 한글을 먼저 입력을 한 뒤 그리고 그거를 한문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한문으로 변환할 수 있는 창이나 혹은 바로 바뀌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 말고 특수문자 입력할 때도 쓰거든요. 우리가 키보드에 별이라던가 하트라던가 전화기 그림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요. 키보드에. 근데 그런 거 컴퓨터 하시다 보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요 한자키를 이용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영키 오른쪽에 보면 Alt 또 있고요. 그 옆에 컨트롤 또 있고요. 그 위에 Shift가 또 있습니다. 워낙 자주 쓰는 키들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Alt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것만 그 왼쪽에 있는 Alt만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프트 위에 보면 ENTER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네. 엔터입니다. 뭘 한다고요? 엔터. 엔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다음 셀로 다음 셀이래.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될 때 쓰게 됩니다. 네. 작성을 하시다 보면 쓰다가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쓰다가 다음 줄로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엔터를 치면 다음처럼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엔터키 위에 보면은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키보드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여기 자리가 화살표로 있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영어로 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자, 그거 이름은 백스페이스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백스페이스. 스페이스가 공간이고 백이 뒤로인데 이제 뒤로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6개 뭉쳐져 있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가로로 6개 뭉쳐져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서트라는 키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인서트는 글자의 삽입 수정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글자를 쓰다가 중간에 수정할 게 있어서 커서를 갖다 놨어. 근데 글자를 쓰는데 뒤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지면 수정 상태고요. 글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써지면 삽입 상태예요. 요거는 한글 할 때 볼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키 아래 보면 DELETE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바로 아래. 델리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엔드키. 델리트. 델리트가. 인서트 키 바로 아래. 델리트가. 교재로 따졌을 땐 14번. 자, 델리트 키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써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쓰게 되는데, 백스페이스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백스페이스는 앞쪽이고요. 그리고 딜레트 키는 뒤쪽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백스페이스는 글자만 지우거든요. 거의 대부분 개체나 글자. 근데 딜레트 키 같은 경우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글자도 지우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이런 것도 지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딜레트 키 오른쪽에 보면 홈이랑 엔드 있어요. 홈키는 페이지 맨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엔드키는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업은 한 페이지씩 위로 올라갈 때, 페이지 다운은 한 페이지씩 아래로 내려갈 때 쓰게 됩니다.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방향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방향. 커서를 이동하거나 개체를 이동할 때, 조금씩 이동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넘락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숫자 7 위에. 자, 그 넘락이 첫 번째 불이에요, 선생님. 그 넘락을 누르면 그 첫 번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할 거거든요. 네, 꺼져요. 자, 그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숫자 자판이 아니고 방향키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거기 8, 4, 2, 8번이랑 4번이랑 2번이랑 6번에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게 이제 방향키로 이용이 되고요. 넘락을 다시 누르면 불이 켜지거든요.
그럼 거기가 숫자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아, 대부분은 숫자로, 숫자로 많이 쓰잖아요. 네, 숫자로 많이 써서 불을 켜놓고 사용을 하죠. 아, 근데 요즘에는 키보드에 그게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티가 안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요 위에 1, 2, 3, 4 이거 10까지 있는 거 이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컴퓨터의 이제 기본적인 명칭에 대해서 쭉 읊어봤고요. 네. 자, 좀 지루해서 쉬는 시간 좀 갖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수업 진행할게요.